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시장이 정말 참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이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2차 전지 네. 오늘도 크게 대표적인 종목들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장 초반에 로봇주들이 확 솟구치길래 저는 네. 지난주 하는구나. 오늘장처럼 오늘 또 로봇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금세 훅 또 빠졌습니다. 거기를 또 메꾼 것이 바로 이 초사이언이 아니라 초반도체. 초반도체. 전도체. 초전도체가 되겠습니다. 초 이상하네요, 오늘도. 초 랭킹쇼입니다. 어쨌든 간에 네. 확실한 게 나온 건 없는데, 뭐, 이슈 봤어요? 못 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급등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확실히 수급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장 자체가 뭐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버리니까 스트레스. 정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신 차리기가 그렇죠, 어렵고 그렇죠.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네. 애써 고민하다가 어디 딱 들어갔더니 하루 이틀 만에 빠져버리고 이런? 이쪽에서 올라가 버리고 이러니까 말이죠. 정말. 이럴 때 네. 혼자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랭킹쇼 함께 하시면서 머리 좀 식혀 가시고요. 네. 소소한 이야기도 하시면서 거기다가 이 종목 때문에 난 그런 이야기 할 자신 없어. 못하겠어 하시면 종목 진단만 슬쩍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가볍기 때문에 기대치가 낮겠지만 맞아요. 생각보다 중요한 정보들이 한두 번씩 나오면서 진단 내용은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없어요. 한번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참여 많이 해주시죠. 네. 전화 참여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실시간 종목 상담 유튜브 채팅창에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오늘의 랭킹은 도대체 뭡니까? 자, 오늘 랭킹 한번 볼까요? 네. 일단 키워드 먼저 살짝 띄워주실까요? 키워드. 뭔가요? 오늘의 키워드. 키워드. 사랑해도 될까요? 저 화면이 아닌데. 사랑해도 될까요? 잠깐, 오늘 키워드가 너무 화면을 덮어버리네요. 그렇군요. 왜 이렇게 띄워놨는지 사랑 특집인가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더운 날에. 자, 요즘에 이게 뭐야? 이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창호의 결혼기념 특집.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요즘에 결혼 좀 해라 특집. 네.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결혼자금 3억 원 증여세 공제 요 이슈가 굉장히 떠들썩하죠. 정부가 최근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방안 이 개정안을 내놨는데 사실 뭐 증여를 하냐 마냐 이 논란은 굉장히 뜨겁지만요. 네. 증여를 하든 안 하든 네. 어쨌든 일단 결혼을 해야 할 텐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유행 특집으로 갑자기 약간 불쌍해지네요. 그러니까 앞서 했던 얘기는 엄마 아빠가 돈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얘가 결혼한대. 그럼 3억까지 내 돈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요거는 거고. 네, 그런 겁니다. 그건 그거지만 어쨌든 네. 결혼하지 못한. 자, 이 중요한 경우의 건 거. 이겁니다. 주제. 연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는 거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있죠?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없겠다 싶을 때. 저런 거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더 살면 뭐가 좀 있을 줄 알죠. 그렇죠. 그리고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을 때. 미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항상. 네. 네. 공통점이 많을 때. 그럼 차이점이 나오면 헤어지겠다는 겁니까? 그럼 나를 이만큼 사랑해줄 사람이 없겠다 싶을 때. 안 그래. 있어요. 있습니다. 내 가족, 본인 가족에게 정말 잘할 때. 나한테만 잘하면 됩니다. 예. 보낼 거 왜 그래요? 이거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사랑 얘기 해봐. 다 던져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조사 결과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이 랭킹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의견에 귀 기울여 볼 겸해서 인사 어떻게 남겨주셨는지 볼게요. 어떤 분을 봐주셨습니까? 널널 부인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오랫동안 토마토 TV 봐주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자, 그리고 기장멸치님께서 이번에 거님은 기혼이에요. 저 결혼했고 임신해서 결혼하신 우리 널널 부인님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자, 그리고 해피바이러스님, 강병호님 이런. 오셨고요. 아라하나님 오셨습니다. 네. 들레미님 안녕하세요. 우리 탈출책 해주셨고요. 우리 에디님께서는 타이타닉 보러 갔을 때 그분이랑은 헤어졌어요. 예. 타이타닉 얘기 도대체 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영화를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네, 휴머니스트님, 장앵커는 MZ세대인가 보네요. MZ? 네, 아닙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있어요. 예, 있고요. 네, 어쨌든 뭐 오늘 랭킹은요, 지금 시장 상황 대처하시기 참 어려우실 텐데, 그쵸. 가볍게 좀, 이야기 나눠보고 지나가자, 머리 식히는 순서로 마련해 봤으니까요. 네. 여러분의 사연도 한번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씩 읽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랭킹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함께 주실 전문가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검산입니다. 전문가님, 저기 5개 중에서 뭐가 1등 같으세요? 그거 제가 봤을 때는 맨 밑에 나와 있네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나를 이만큼 그 나를 이만큼
사랑해줄 사람이 없겠다고 싶을 때 그때가 결혼하고 싶은 순간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니 금산 전문가께서는 종목 진단은 정말 냉철하고 칼같이 하시는데 굉장히 낭만 파신 게 아닌가. 사랑은 뜨겁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금산 전문가 요번에 과연 저게 1등이 될지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항상 순위 정말 잘 맞춰주셔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공공대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네. 진성TC입니다. 이거 최근에 잘 갔죠. 건설기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렇죠. 자, 매수 가격이 15,760원이고요. 이 종목 많지 않으셔요? 네. 5%딱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사실 뭐 우크라 재건 이쪽이 많이 나오면서 미국 얘기도 있고. 건설기계 이쪽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게 가고 있는 흐름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진성TC를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종목 진단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진성TC가 종목 진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우 30 종목에 들어가 있는 캐터필라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뭐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요, 이게 캐터필라의 차트예요. 캐터필라가 여러분들 2000년도 이후에 지금 보고 계신 게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캐터필라의 지금 월봉 차트. 약 20년 동안의 월봉 차트입니다. 사상 신고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캐터필라가 지금 사상 신고가를 지금 만들고 있죠. 이거는 월봉 차트고요. 일봉으로 보면 사상 신고가가 나왔다가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왜 캐터필라에 지금 차트를 올려놨냐면요. 국내 건설기계 부품주 중에서 캐터필라의 거의 100% 정도 납품하는 업체가 진성TC예요. 그렇기 때문에 캐터필라에 제가 요 주가를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자, 캐터필라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방금 제가 봐드렸고, 그 다음 진성TC입니다. 진성TC도 보시면, 52주 신고가가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상 신고가는 아니고요. 사상 신고가는, 2008년도 5월 달에 기록했던 18,650원이니까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은 조정받으면 다시 한 번 더 앞전 고점 돌파가 저는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상당한 이 종목에 대한 재료가 많습니다. 이분께서 지금 15,760원에 5%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5% 정도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제가 추가 매수하는 가격대는 지금 가격대입니다. 지금 보시면 33일 이평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 14,100원에 놓여 있으니까요. 14,100원에 5% 정도 더 추가하세요. 추가하셔가지고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 15,760원까지 가져가면 그냥 바로 수익이 나는 거니까 적어도 16,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단기로는 16,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이 종목은 길게 가져가면 사상 신고가 18,000원 이상 저는 가능해 보이니까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시면 되겠고 14,100원에 5% 추가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진성TC입니다. 이게 단 며칠 만에 좀 밀리다 보니까 불안하셨죠? 네. 그렇지만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좀 더 내려가면 추가 매수해 보시고요. 그 이후로는 매수가 이상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진성TC였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요즘 비중을 보니까 진단 들어올 때 통상 완전히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요렇게 한 5% 정도에서 살짝 요렇게 깜빡이 켜고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투자 힌트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비중이 좀 적으면 그래도 조금은 운용할 수 있는 폭, 진단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으니까 생각해 주시고 솔직히 좋은 게 확실하게 내가 뭔지 알면 네. 백이죠.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요. 거의 다 가죠. 그냥 100%인데 어쨌든 이런 식의 운용 전략을 요즘 많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특징이라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정말 발 빠르게 가면요. 네. 이럴 때일수록 조금씩 간 봐야 돼요. 한 번에 어디 막 확 들어갔는데 턱 물린다. 하루 만에 바로 내려가면 이거 진짜 밥도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밥도 못 먹어요. 벌써 속이 꼬이는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아니, 그런 분들의 사연을 저희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CPI 앞두고 있잖아요. 역시 이렇게 가야 하면 돼요. 시장이 뭔가 변화를 줄 타이밍이 오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죠. 네. 쉬운 건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좋았어. 다음은 한콩이님께서 네. 유일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한 1% 언더로 살짝 탄력이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장 초반 대비해서는 잠깐 떨어져서 횡보 중인데 가격대가 32,500원에 7%가 되겠습니다. 예. 32,500원이면요 좀 들고 계셨어요. 지금 23,000원대인데요. 그러니까 올해면은 이제 봄에 사신 거고 아니면 좀 더 뒤로 가셔야 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손실이니까 손절할지 고민 중입니다. 로봇주는 들썩거리는데 왜 유일 로보틱스는 들썩거리지 않냐 이런 식의 항변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들썩거리는 것도 뭐 20% 10% 이렇게 쭉쭉 들썩거리는데 네. 와 이러면 소외감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렇습니다. 같이 좀 내 것도 좀 위로 좀 바운스가 돼줘야 네. 되는데 약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유일 로보틱스 상대적으로 약간 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분들 그 로봇 관련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그 시장에서 실적이 되는 로봇이 있고요. 그다음 삼성전자나 또는 뭐 LG전자나 뭐 SK나 지분 투자하는 그런 로봇 기업을 잡으셔야 돼요. 그게 딱 두 가지 관점이에요. 실적이 되는 기업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대기업에서 눈독을 들이는 기술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로봇 관련된 종목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루일 로보티스는 그 두 가지 중에 해당 사항이 없는 기업이잖아요. 제가 그 대표적인 기업이요. 제가 대기업의 지분 투자 기업은 레일 로봇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레일 로봇을 하시든지요. 또는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는 SPG를 하시더니 딱 두 개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 밴드 위에 있는 그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메모리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에서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이게 나와 있는 SK 하이닉스 보세요. 이런 종목이 확실하게 주가가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주가가 치고 달아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하시더라도 시장에 여기 나와 있는 룰 로보티스는 지금 자리는 뭐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32,500원에 지금 매수하셨으면 요 가격에 매수하신 거죠. 요 가격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앞으로 로봇이라고 하는 이 산업은 제가 봤을 때 하반기 정도 되면 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손실을 많이 줄이고 이거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28,000원대 이상은 충분히 하면 상승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000원 요 위에서 28,000원에서 29,000원 요 사이 여기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매도가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레인 로봇이나 SPG로 교체하는 전략.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 7% 가지고 계시니까 3% 정도만 추가 매수 해보세요. 7% 가지고 계시니까 3%니까 얼마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되냐면 33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23,000원 정도 내려오면 23,000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이게서 지금 7% 가지고 계시니까 3% 정도는 더 추가 매수하시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28,000원이나 29,000원에서 전량 매도하고 우리가 지금 로봇을 매매하시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개 종목으로 압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한콩이님께서 유일 로보틱스에 대한 진단뿐만이 아니라 다음 스텝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 23,000원대 적으시고요. 그리고 28,000원에서 29,000원 선에서의 목표가를 잡고 단가 낮춘 걸로 한번 접근한 다음에 수익 내고시고 더 좋은 종목으로 두 종목 정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잘 챙겨서 이번에는 더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종목 진단 뭐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네. 센트리온도 올라왔고, 카카오도 올라왔고, 아니, 오늘 듬직한 종목들이. 굵직굵직해요. 굵직굵직해. 이거 뭐 상당히 난이도 있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운 종목 진단이죠. 한콩이님께서 감사하다고 즐거나르다라는 말씀도 네.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들레미님 토마토 헬로 시청자요. 네. 진짜 종목 진단 처음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공사. 7만 원에 10년 보유하셨다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셀트리온에 카카오 요것도 쉽지 않은데 네. 10년 보유 종목까지 나오고 있고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저희가 열심히 좀 봐드려야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요분이군요. 배나왔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매수 가격이 23만 7천 원이에요. 현재 25만 9,500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수익권역이 있으시죠? 그쵸. 15% 비중이고요. 올 연말까지 홀딩해도 좋을지 금산 전문가님께 꼭 문의드립니다. 반도체주 전망에 대해 궁금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요, 맞아요. 2차 전지 쭉쭉쭉 갔다가 오늘 많이 밀리고. 그렇죠. 거기다가 반도체가 좀 받쳐줘야 될 텐데. 그렇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괜찮던데. 근데 나는 게 좀. 애매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반도체 진짜 계속 가는 거 맞나? 이런 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사 전문가님 솔브레인 갖고 계십니다. 잘 가다가 조금 밀리는데 아직까지는 뭐 수익 권역이시고요. 올 연말까지 쭉 보유하는 거 어떻습니까? 네, 이 종목을 제가 4월 달이죠.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는데, 4월 달에 제가 라스트 찬스 제가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이때 가격이 거의가 한 23만 원 정도 됐으니까요. 이 종목 최근에 주가가 대략 한 2만 9천 원까지 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이 종목을 잘 보시면요. 사실은 솔브레인은 기업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장비에다가 반도체 소재에다가 또 2차 전지 우리가 전해액 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주가가 실적에 비하면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를 볼 수 있는 거고,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의 특징 한 가지를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요, 딱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33일 이평선 주가가 내려오면요, 강하게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33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 빠르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잖아요. 그죠? 요 지역 여기 보세요. 이게도 끌어올리잖아요. 이게 모습 보세요. 그죠? 이게도 마찬가지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지금 자리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와 있어요. 지금 15%를 가지고 계시는데, 요거는 지금 자리에서 오늘 제가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는 것은 주가가 저점에 있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그다음 모멘텀 이미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 아까 제가 진성 TC도 제가 추가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왜 제가 진성 TC를 추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캐터필라에 대한 모멘텀. 그다음 르일 로보티스는 주가가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를 권해드린 거고요. 이게 나와 있는 솔브레인은 이 종목은 우리가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기업이고, 33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면 주가가 강력한 상승세가 나오잖아요. 이 주가, 이거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중간중간에 이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세력이 없고서는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가가 33일 이평선에 딱 도달하면은
예, 장대 양봉 한 5%짜리 6%짜리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자리가 이 종목은 5% 정도 추가 매수한 지금 바로 그냥 추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5% 추가 매수하면 20%가 되니까요. 20%를 가지고 이게가 일봉이고요.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고요. 이게 연봉 차트예요. 그러니까 월봉 차트상을 놓고 보면 또는 주봉을 놓고 보면은요. 어디까지 주가는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계적으로 보면 30만 원까지 상승세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매도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시장 자체가 워낙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30만 원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26만 원대 되니까 지금 자리 5% 추가 매수해서 20% 채운 다음에 30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 만약에 좀 더 여유있게 가져간다면 33만 원도 가능합니다. 제가 짧게 제가 30만 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이렇게 솔브레인 살펴드렸습니다. 비단 솔브레인뿐만이 아니죠. 네. 반도체주의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럼요. 아무쪼록 이 진단 내용 듣고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네. 솔브레인이었습니다. 자, 요즘 많이 구독자도 늘고 있고 네. 거기에다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시간대 뭐 그렇게 저희가 잘하지도 않는데 와. 1000명 넘게. 지금 1100명 넘게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분들이 또 계시니까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잘 챙겨드려서 여기 확실하게 이 채널에 안착시켜버려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새로 왔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게 랭킹쇼 이제 오후에 한번 공개해 드릴 텐데. 좋습니다. 저희 방송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사실 종목 진단만 계속 할 수가 없으니. 맞아요. 중간에 떠들리기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소소한 소스들. 아.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 랭킹 맞춰주는데 좀 진심이신 분들 조금 더 저희가 무조건 다 맨날 도와드려야 할 수는 없어요. 파가 갈려가지고 요즘 랭킹만 맞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맨날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네.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기회 열어드리려고 노력을 진짜 하고 있다라는 점 네. 저희가 진행자들이 제작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을 제발 좀.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킹 연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예. 5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뭐죠?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을 때 31%. 이거 퍼센트가 좀 높죠? 그러네요. 종목이 허용되기 때문에 좀 높은 거예요. 참고 중국가요? 감안하시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요즘 같은 때 필요하죠. 얼마나 불확실한 세상입니까? 계획 없이 결혼하기 힘들 텐데 그런데 저 계획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점. 그렇죠. 5위에 지금 불과합니다. 자, 앞서서는 제가 굉장히 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렇죠. 진짜 오늘 먼저 위기에 이건 아닌가.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근데 예, 어쨌든 간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어도 그 사람이 어떠한 그런 비전, 정신 상태, 그리고 정신 상태 이런 거. 인성, 세계관. 그럼 이 사람이 돈 벌 의사는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만 있어도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한순간에 뭔가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똑똑 박사 에디님. 불확실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불확실하게 뭐가 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벌써 계속 떨어지죠. 네, 주워주시고 예. 불확실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결혼해야 합니다. 에디님 저도 이거 공감해요. 인생에 얼마나 파도가 자주 옵니까?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때 더 확신이 드는 게 아닐까 맞아요.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들레미님 네. 오늘 랭킹 다들 관심이 없으신 그래? 아니요, 우리가 관심 있어요. 유창호 거 결혼시켜야죠. 왜 그래요? 종목 진단이 참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님 LNF 95% 몰빵입니다. 오늘 들레미님 손실 많이 나셨고 이 전문규님 너무 한쪽에 몰빵이시고 걱정되는 종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네. 어떻게 봐드려야 될까 싶네요. 자, 그럼 계속 종목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진호님께서 네. 세종공업 올려주셨는데 이 세종공업 8,100원에 사셨어요. 비중 20%. 네.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올라갈 때 사셨든지 아니면 2022년 봄에 사신 게 맞습니다. 이게 갈 때 진짜 잘 갔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제 올렸던 거 많이 내려버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마치 2차 전지 내리듯이 빼요. 그러면은 통상 걱정되죠. 그렇죠. 2차 전지는 뭐 이렇게 뭔가 전망이라도 되게 많은데 이 세종공업 보니까 약간 수소차 이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지금 우리가 부품주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완성차 업체의 주가 흐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공업 자체적으로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가 주가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볼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세종공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종공업하고 기아 한번 볼까요? 차트가 보세요. 흡사하죠? 지금 나와 있는 게 기아입니다. 기아 보시고 그다음 이게 세종공업을 보세요. 같은 흐름이죠. 하나 더 볼까요?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흐름도 비슷하죠. 최근에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현대차 방금 보고 계시는 현대차고요. 그다음 기아. 그다음은 지금 이게 보시면은 세종공업. 하나 더 볼까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가장 최근에 많이 달아났던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 볼까요? 이게 성우하이텍 보세요. 고점 치고 주가가 많이 무너져 있죠.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세종공업은 사실은 세종공업은 소음기 쪽입니다. 요 기업이 주로 요 소음기 쪽이에요. 자동차 부분 소음기하고 그다음 우리가 머플러 있지 머플러. 머플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화장치 아닙니까? 정화장치 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음기나 이런 머플러 쪽에서 나름대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세종공업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한번 매도하고 한번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께서 보니까 8,100원에 매수하셨는데 아마 지난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가격대 보세요. 요 자리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기술적인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는 다르게 흘러가죠. 보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하락이 나와버리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아마 오늘 지수가 지금 뭐 거기가 코스피가 지금 코스닥은 지금 거기가 2% 이상 빠지다 보니까 주가가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기다리고 있다가 8,000원 정도 오면요 한번 팔아주세요. 매도 이후에 기다리면 다시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지금 자리에 이 종목을 추가 매수는 하지만 그걸 20% 가지고 계시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말로 가게 되면 이번 주말로 가게 되면 주가는 탄력을 좀 받을 거예요. 받으면 8,000원 정도 회복세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오면 매도하시고요. 세종공업을 매수하시려면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와요. 저는 이 종목은 7,000원 이하에도 얼마든지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안진호님의 세종공업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타이밍 잘 보셔가지고 다음 전략대에는 또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은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늘 희망을 주신 금사님 감사합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희망을 주는 금사님. 요 말 그렇죠. 참 이거 뭔가 고마운 말이네요. 여러분이 살짝 오해하실 수 있는데 금산 전문가가 약간 열정이 터지셨을 때 네. 화내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거 화내는 거 아니에요. 걱정의 그런 파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하셔야 그리고 돼요. 그게 그만큼 금산 전문가의 텐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텐션 올리실 때가 진단 내용 더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요. 막 실수로 좋은 거 막 나옵니다. 이 갑자기 반도체 정보 하나 하시다가 다른 거 좋은 거 막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그거 진짜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내 거 아니니까 안 봐. 이러면 안 되세요. 그렇습니다. 금산 전문가 종목 진단은요. 그냥 계속 듣다 보면 또 얻은 게 충분한 있어요. 얻어가는 게 있습니다. 진짜 힌트입니다. 예. 자, 다음 종목 갈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휴머니스트님 뭔가요? 보내주셨죠? 삼천리입니다. 그때 요거 왕창 저번 떨어졌던 거. 무더기 한가 사태에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렇게 다 떨어지고 나서 진입하신 거예요. 아마도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오겠다 싶으셔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계속 고생을 좀 하고 있어요. 언제 나오죠?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등. 자, 삼천리 11만 8천 원에 20%인데 대응 방법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삼천리입니다. 이거 지금 대응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아마 삼천리가 여러분들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세방, 뭐 하림, 지주, 뭐 성강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무더기로 이렇게 하한가가 나왔던 종목군들이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삼천리라는 기업도 보시면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이 기술적인 지금 반등이 지난주 금요일 날 한 4% 정도의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분께서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이제 반등을 보고 이제 들어가신 것 같는데 사실은 삼천리라는 기업이요. 여의도 가면은 삼천리 빌딩이 있습니다. 그 삼천리 빌딩이 있어요. 그 삼천리의 그 자산 가치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삼천리를 보실 때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산 가치가 굉장히 큰 기업이다. 여의도의 그 삼천리 그 빌딩 한번 보세요. 그 가치가 얼마 되겠어요? 이 종목의 지금 시가 종액이 지금 4,626억이면 주가는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그 주가 조작해서 하한가를 들어갔던 그런 기업들이니까 조금은 좀 시간적인 좀 더 기간을 가지고 매수하셔서 늦지 않은데 너무 빨리 좀 서둘렀네요. 이게 지금 그때가 4월 말이잖아요. 이게가 지금 4월 말이니까 조금 더 좀 시간이 필요하면 들어가도 늦지 않은데 너무 빨리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주가는 뭐 지금 자리에 이게가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고 이게가 월봉 차트잖아요. 거기가 주가가 맨 처음에 시작한 자리에서 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뭐 크게 부담은 없죠. 다 내려왔잖아요. 주가가 올라간 거 다 그대로 다시 제자리 되돌아왔으니까요. 지금 자리는 뭐 거기가 전혀 부담이 없는 구간에 와 있죠. 그러니까 비중은 너무 많아요. 비중을 좀 줄이세요. 만약에 지금 11만 8천원에 샀으니까 매수가 정도 오면요. 매수가 아마 빠르면은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요 가격대는 올 것 같아요. 오면 10%만 가져가세요. 20% 가지고 계시는데 10%만 가지고요. 얼마까지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냐. 13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워낙 큰 기업이라서 다른 거 틀립니다. 뭐 서울가스나 대성홀딩스나 세방이나 하림지주나 뭐 성강호 틀립니다. 이 기업은요.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11만 8천 매수가 오면 절반 매도하고 10% 정도만 가지고 한 13만 원까지 가져가 본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천리 살펴드렸습니다. 네. 워낙 또 화제 중심이 한때 놓였던 종목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이 종목 진단 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시는 분들 많으셨겠죠? 같이 참고를 해보시고요. 삼천리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금산 전문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네. 이 틈에 또 4위 한번 공개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랭킹 주제 이겁니다. 연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이 든 순간이죠. 실제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자, 5위가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었죠. 4위 공개하겠습니다. 뭘까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없겠다 싶을 때 네. 32.2%로 4위가 이거네요. 이 얘기는 즉슨 뭘까요? 내가 여러 사람 만나봤지만 이 사람보다 딱 맞는 사람은 없어. 이 사람과 함께 평생 해야 되겠어. 이런 확신이 아닐까 싶네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확신인 거고. 오늘 뭐 마지막 방송 아니에요, 진짜? 그게 아니라 실제로 만났을 때 그냥 뭐 나쁘지 않다. 이 정도에서도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으면 실망이 크다니까 걱정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네, 형수님, 그 방송용입니다. 이거 너무 몰아가지 마시고요. 말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예. 오늘 많이 위트에 대하네요. 나 약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방송 쫄깃하게 하시네. 그래요. 자, 그러면 긴장도가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와 함께하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수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또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특징주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특징주라고 하면 초전대체 관련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LK99라고 하죠.
뭐 2주 전이죠. 2주 전부터 해서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고,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의견이 좀 분분하다는 점이, 이제 그리고 검증이 불가하다라기보다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이 테마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초전도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저항이 없이 그 에너지를 전달을 할 수 있는 물질이잖아요. 결국 이것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고, 또 우리나라 대학교 연구진이 찾아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결국은 국내 증시에서 영향을 받는 데 있어서 실체에 대한 논란은 이제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정도 포인트인데, 저희가 이제 과거죠. 과거에 테슬라를 접근했을 때, 이 관련주가 테슬라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 테슬라를 접근할 때 전기차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시기에도 테슬라 종목은 매매를 실제로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면서 그에 따른 가치를 더 부각받았다는 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이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저도 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뭐 세계적인 석학 연구소에서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믿을 것은 두 번째,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면,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있다고 믿느냐, 시장에서 없다고 믿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계속 시장에서 그 실체가 있다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여 왔었고요. 지난주 말 쪽이었죠. 지난주 끝자락에 실체에 대한 의문들이 들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었고, 오늘은 다시 또 이제 측정값이 또 확인되었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단기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매수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해, 실체가 없어,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지, 그런 부분이 실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양측 의견 다 맞기는 맞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이제 포인트를 놓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겁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수급이 쏠린다라고 하면 그에 맞추어서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를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의 매매 방식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면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 이 업종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역시 지금 요즘 시장에서는 초전도체 이야기가 빠짐없이 나오네요. 진짜 화려한 대비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특징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우리 유튜브에서 기장멸치님께서 네. 올려주신 종목 JI테크입니다. JI테크 5,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5%를 담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시장의 이런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좀 그나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큰 종목은 아닙니다. 1,300억짜리인데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건 전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PB님, JI테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JI테크 이 종목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공정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고요. 반도체 집착 공정에 필요한 전구체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라고 하면 SK 하이닉스 혹은 일본의 도시바 정도가 될 수 있을 거고, 결국 반도체 소재로서 저희가 조금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소부장이죠.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있어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들은 미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벗어나는 건 또 좋지만은 미국 자체적으로 반도체 역량을 강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는 썩 반갑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있었을 거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위험 선호보다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간 강해지게 되면서 반도체와 같은 이제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하락을 이끌 것이고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도 하락을 조금 만들어내는 재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봐야겠죠. 반도체 업황하고 같이 묶어서 보는 게 맞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하고 묶어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최근에 보시면은 상승을 할 때 대부분이 이제 비슷한 양상을 띠면서 이제 비슷한 형태를 띠면서 상승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미세 공정 그리고 AI, HBM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더 미세 공정에서 필요한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대장이 아니라 대장 무리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하면 JI테크도 반도체 관련주로서는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 보면서 지금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은 한 5,3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했던 매물대 이 폭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21선 구간에서 조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121선 아래로 빠졌다가 다시 반등했던 내용들을 선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지금 지지선을 그어보면 4,000원 초반대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면서 회복할 수 있는 모습 보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121선이 매물로 좀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위로 간다라고 하면 한 5,400원 정도의 61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차트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61선 뚫어내고 난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열려있는 형태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 종목 조금 기다리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하단선까지 잡아드리면요. 3,700원입니다. 3,700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지지선 하단으로 확 다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음으로 저에게 지지선을 잡을 수 있는 것이 3,000원 아래 한 2,800원 정도 되는데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매수가까지 거의 한 2배는 안 되더라도 제법 많이 상승을 해야 되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 3,600원까지, 3,700원까지는 버텨보자라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61선 부분이 61선이 아까 5,400원 말씀드렸었죠. 매수가가 5,300원이니까 매수가까지는 반등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짧은 기간에요. 짧은 기간에 반등이 가능할 텐데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을 후공정이라든지 다른 반도체 업종으로 조금 전환해보고 수평 이동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이겁니다. 5,400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 61선을 가볍게 뚫어내느냐. 가볍게 뚫어낸다라고 하면 위로 전고점까지 하면 9,100원까지 열려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볼 여지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돌파가 굉장히 힘겹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수가에서 정리하고 수평 이동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장멸치님의 JI테크와 관련해가지고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수익 잘 내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하나 하고 왔으니까요. 네. 이제 오늘 랭킹 3위 한번 공개를 해드릴게요. 3위.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빨리 넘기고 가겠습니다. 알겠어요. 3위 공개해 주시죠. 내 가족, 본인 가족에게 잘할 때, 그렇죠. 나한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들한테 잘했을 때 이 사람의 품격, 인격이 보이고 평생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품이 넓은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유튜브 채팅창에 라인에 복숭아 얘기, 복숭아 제가 아까 어피츠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종목 진단 계속 갈게요. 다음 종목은요 이겁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톤이요. 아톤이요. 네, 네, 요즘에 말이 좀 내려왔던 것 같은데 혹시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8,700원에 5%요.
아, 28,000원대에 5%. 알겠습니다. 아, 지금 손실이 커지긴 했는데 그래도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네요. 자, 이제 네. 아톤 많이 내려갔다가 오히려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게 무슨 유증 같은 거 그런 거 있나요, 혹시요? 아, 유상증자 관련된 얘기가 있는지 이벤트들. 불안하신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 아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네네. 네. 자, 피비님, 아톤입니다. 주가 많이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뭐 유상증자 이런 게 또 나오진 않을까 걱정도 되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당장 보았을 때는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뭐 회사에서 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지난 7월 3일에 5대1 액면 분할을 진행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 숫자를 많이 늘려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뭐 그런 점 생각해 보면은 당장 뭐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은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우선 아톤 이 회사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회사가 가장 조금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것이 작년 연초 정도였을 거예요. 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 회사가 이제 하는 일은 핀테크 보안 솔루션 이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은행에서 금융기관 마이데이터 서비스라고 해서 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내 그 보안을 통하면은 전체 그 전 금융기관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작년부터 좀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2021년 연말부터 해서 2022년 넘어가는 동안에 수익이 굉장히 좀 많이 났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 이후에 사실 따지고 보면은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영진 입장에서도 이 종목이 주가를 이제 반등시키기 위한 주가를 조금 더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이제 액면 분할했다는 점 생각해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이 주식을 주가 하락에 대한 방어를 하려는 의지 정도는 있구나 정도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 매수가가 28,7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올 초에 있었던 고점 아니면은 뭐 작년에 있었던 뭐 가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올 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벌써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갑갑함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일단 비중이 5%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비중이 작다는 건 아닙니다. 비중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당장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와서 정리를 하는 게 힘들다면 매매를 통해서 정리를 조금 더 비중을 좀 줄여갈 수 있는 방향은 보이거든요. 뭐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제 자주색선이 이제 121선입니다. 121선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21선까지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만약에 5% 비중이라서 비중이 조금 더 늘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아톤을 지금 구간 정도 가장 나이스한 구간은 18,000원대입니다. 18,000원대 매수를 해서 121선 도달하면 대략 3,000원 정도 올라오는 가격이겠죠. 121선 올라오면은 신규로 매수했던 5%는 다시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18,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트레이딩 전략으로 조금 운용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향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 운용하시는 게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은 상승을 위한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조금 사실 많지는 않아서 조금 기다림의 시간 자체는 필요할 것이다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아톤에 대한 종목 진단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18,000원대 매수하라고요? 추가 매수요? 아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얼마에 매도하라고요? 한 21,000원 정도의 절반 매도하시고 다시 18,000원 내려오면 매수해서 수량 늘리는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정리되셨죠?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가셨어요. 네, 가셨군요. 마지막까지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딱 가져가셨습니다. 아, 좋네요. 저희가 뭐 인사를 못 드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아톤이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확히 챙겨가신 것 같습니다. 네. 꼭 아톤으로 수익권까지 연결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분 걸 보는군요. 종목 진단 처음 올려주셨어요. 뜰레미님께서 예. 지역난방공사 71,000원에 사셨습니다. 가격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저 가격 듣고 이게 맞나 싶었는데 네, 맞대요.
10년 되셨대요, 거의. 2013년에 사셨으니까 와. 한 두세 번 그때 가량, 맞네요. 맞네. 두세 번 가량의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예. 당시에는 그냥 뭐 높지도 낮지도 않은 가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2018년까지 가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는 내려간 거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코로나 저점도 더 이탈한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 너무 크시겠어요. 네, PB님 지역난방공사 이게 예전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코로나 시기 뭐 이런 정도의 가격이 올라갔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때 맞는 좀 특수한 상황들이 이제 같이 겹쳐지면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무조건 내가 이제 71,000원 되면은 매수가 되면은 다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은 마음은 이미 좀 미리 잡숫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배당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그냥 무한정 계속 기다리세요라고 하면은 되게 갑갑한 종목이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렇다고 가격이나 시세가 그렇게 자주 나는 종목도 아니고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종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매매를 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조금 갑갑한 종목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거 지금 비중도 커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올해죠? 작년 기준으로 배당이 한 797원? 거의 800원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배당을 조금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 위주로 생각을 하셔서 꾸준하게 좀 배당을 좀 가져가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안타깝지만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해도 이게 7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시장에 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선 일단 2023년 올해 같은 경우 영업 적자가 조금 많이 줄어들 거고요. 내년에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조금 이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주가 상승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당연히 이제 매수가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가격이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조금 요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배당 위주로 가져가시되 오히려 만약에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종목 교체에 대한 의사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랭킹쇼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연락 주시면 제가 뭐 그 다음에 수평이동 혹은 교체 매매 진행할 수 있는 종목까지도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 그렇습니다. 들레미님의 지역 난방공사 71,000원대 가격대까지 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이니까 이때 한번 마음을 조금 더 정돈을 좀 해보시고 손실 최대한 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도움 말씀 주신 이효섭 PB는요,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효섭 PB와 함께 종목 진단 해드렸고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랭킹쇼 주제 요거였죠. 연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은 뭘까요? 아름다운 두 가지가 또 있네요. 1위와 2위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1위와 2위 공개해 주시죠. 1위는요. 나를 이만큼 사랑할 사람이 진짜? 없겠다 싶을 때, 금산 전문가 또 맞추셨어요. 네. 그러네요. 또 맞추셨어요. 장난이. 아니, 금선 전문가님은 이야. 그냥 맞히시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시네. 특화되신 분이에요. 와, 어째 저는 근데 1위를 보면서 너무 낭만적이고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같이 참 삭막한 세상에 아직도 사랑이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위도 중요하죠. 공통점이 많아야 그래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유창호 앵커가 네. 이런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맞는 여자를 만나서 잘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 짓볼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죠. 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